자, 이제 이진 분류를 하면서 기계학습을 이제 해볼 거예요. 그래서 기계학습, 머신러닝을 보통 기계학습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죠. 그래서 기계학습은 이건 사이킨런을 직접 개발한 안드레아스 밀러라는 사람이 특정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제가 인용을 해왔어요. 여기 보면은 그 자료에 있는 그 링크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풀 버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드레아스 밀러, 저는 이분을 깃허브에서 팔로우하고 있는데요. 튜토리얼도 되게 많이 진행을 하세요. 책도 쓰셨지만. 그래서 그 튜토리얼 자료도 추천을 드려요. 이 안드레아스 밀러 깃허브 리파지터리에 가면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슈퍼바이스드 머신러닝하고 언슈퍼바이스드 머신러닝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슈퍼바이스드 머신러닝과 언슈퍼바이스드 머신러닝의 차이점이 뭘까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네. 검증 자료요? 검증 자료는 어떤 거? 검증 자료? 테스트 셋이요? 테스트 셋이 있고 없고. 정답이 있고 없고 차이가. 예. 그 정답이라고 하면은 예, 맞아요. 레이블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이따가 제가 책을 한 권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그 슈퍼바이스드 머신러닝과 언슈퍼바이스드 머신러닝의 차이점은 그 레이블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여기에서 질문이 있어요. 레이블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여기 그 사이킨런 치트sheet에 보면은, 그래서 레이블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저 클래시피케이션이냐 리그레이션이냐 로 나누는 거는, 이제 레이블이 있으면 클래시피케이션이냐 리그레이션이냐로 가는데, 만약에 레이블이 없다 할 때는 클러스터링이나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으로 그 화살표가 가게 돼요. 그래서 그 특정 그 레이블이 있고 없고는 정답이에요. 여기서 클러스터링은 뭔가 군집화하는 거예요. 얘를 비슷한 카테고리로 모으는 거고,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저희가 방금 전에 제가 돌려놨던 노트북에 있는 실습이에요. 3번 노트북에 차원 축소라는 거예요.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이라는 거는 이 노트북이 다 실행이 되어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벡터가, 여기에 보면은 워드2백으로 벡터를 뽑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벡터가 뽑혀요. 공매도라고, 이건 유사한 단어를 뽑았는데 이런 식으로 주식이라는 단어의 벡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주식이라는 단어 벡터를 XY 축으로 표현을 하려면 이 차원을 축소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저 디멘셔널리티, 아까 방금 전에 소개했던 여기서 소개했던 이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을 통해서 차원을 축소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그 차원이 큰 거를 차원을 축소를 해서 XY 축으로 바꿔줘요. 차원 축소 기법, 여기에서는 TSNE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TSNE 코드가 있어요. TSNE로 차원 축소를 해서 여기에서도 일부 단어에 대해서만 찍어보도록 했어요. 너무 많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차원 축소를 해서 XY 축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 단어에 대해서 존경하옵는 XY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코스피의 XY 좌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XY 좌표에다가 얘가 그 찍어주게 되는 거예요. 스캐터 차트를 찍었는데, 여기 스캐터 차트를 찍으면서 여기에 어노테이트를 해서 단어를 같이 찍도록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존경하옵는 대통령님께, 뭐 여기는 같이 있죠. 근데 고통 속에도 같이 있네요. 그리고 또 보면은 비슷한 단어들끼리 그 붙어 있어요. 보면은 여기 단어가 너무 많으면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제가 일부 단어만 찍게 했는데, 여기 보면 것입니다, 때문입니다, 있습니다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단어들이죠. 그래서 비슷한 단어들이 비슷한 위치에 벡터가 위치하고 있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차원 축소 기법은 이렇게 시각화할 때도 쓰지만 사실 다른 때도 쓰긴 하거든요. 근데 시각화할 때 굉장히 유용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을 통해서 저희가 저렇게 시각화를 해보는 그 실습 내용을 지금 봤어요. 그 클러스터링은 군집화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보통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해볼 거는 슈퍼바이스드 머신 러닝이에요. 지도학습. 지도학습인 거고, 그리고 여기엔 트레인 데이터와 트레인 레이블이 필요를 해요.
트레인 데이터와 트레인 레이블을 넣고 모델을 만들어주고 테스트 데이터를 넣고 예측을 해요. 그 모델을 만든 거를 가지고 그다음 테스트 레이블을 가지고 이밸류에이션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저는 처음에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예, 이해가 잘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만의 단어로 풀어봤어요. 기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뭐 운전면허 시험을 본다든지 수능 시험을 봐요. 그러면 기출 문제를 열심히 풀어봐요. 그래서 기출 문제에 대한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요. 열심히 시험 공부,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정답을 맞춰보면서 그 트레이닝 하는 과정이 시험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셋, 그 테스트 데이터가 시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제 시험을 봐야 돼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시험을 봐야 되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요. 그 다음에 내 정답하고 맞춰봐요. 나는 과연 실전에서 얼마나 맞췄을까?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를 열심히 풀고 수능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운전면허 시험을 봐요.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냈어요. 운전면허 시험을 모의고사를 봤는데 내가 90점 이상 맞았다. 그러면은 실전에서도 90점 이상 맞겠다라고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어요. 90점까지는 못 맞아도 그래도 한 85점까지는 맞겠다. 왜냐면은 떨려서 더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예, 아니면은 내가 공부 안 한 데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근데 이 머신러닝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얘를 학습을 시킬 거냐면요. 국민청원 텍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걔를 저희가 7대 3으로 나눠요. 그러면은 70%는 이제 트레인셋으로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30%는 테스트셋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70개는 트레인셋이고 아래에서 30%는 테스트셋이에요. 그래서 이 70%의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얘가 평균보다 높을지 낮을지 얘를 계속 공부를 시켜요. 이 텍스트에는 평균보다 높을 거야. 이 텍스트는 평균보다 낮을 거야. 그래서 얘를 계속 학습을 시켜요. 학습을 시키는 게 핏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핏을 하고 그 다음에 프레딕트를 해요. 나머지 30% 걔는 정답을 저희는 이미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에다가 그 정답을 제공해주지 않고 텍스트만 던져줘요. 이 텍스트 가지고 알아서 예측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알아서 예측을 해요. 그리고 내 정답 평균보다 높을까 낮을까 이제 채점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 위에서 이 정답이 평균보다 높은가 낮은가 이 텍스트가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 학습을 시켜서 예측을 하고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예.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랜덤 포레스트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이것도 오늘 키노트에서 그 몇 번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랜덤 포레스트 사용을 하신다고.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시킬 거고, 저기 X트레인, Y트레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X트레인에다가 우리가 모의고사 시험 문제, 기출 문제를 넣어줄 거고 Y트레인에다가 기출 문제의 정답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알아서 잘 공부를 해라 라고 이제 랜덤 포레스트에다가 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이 랜덤 포레스트가 이걸 가지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실전에 가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실전 시험을 본 거를 가지고 이밸류에이션 채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잘 봤다라고 해서 실전도 잘 본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는 굉장히 잘 봤어요. 그런데 그 실전에서 수능 시험 내가 모의고사 굉장히 잘 봤었는데 떨리거나 아니면 내가 엉뚱한 데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공부 안 한 데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적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채점을 할 때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이 데이터셋을, 트레인셋을 쪼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조각으로 쪼개서 나누어서 계속 채점을 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할 거예요. 그래서 트레인셋으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고 테스트셋으로 이제 예측한 다음에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정답과 채점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프로를 예측을 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진짜 모의고사에서 나는 항상 100점을 맞았는데 실전에서 80점을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여기에서 보면 저 오버피팅이라는 단계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모의고사는 진짜 너무 잘 봤는데 실전을 내서 망쳤다. 오버피팅이고, 나는 아예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을 잘 못 봤다 하는 단계가 어느 단계일까요? 네, 언더피팅이겠죠. 그래서
공부를 적게 했으니까 예, 언더피팅 적게 잘 뭔지 예측할 수밖에 없고 공부를 너무 많이 했는데 엉뚱하게 공부를 한 거죠. 그 모의고사 그 문제집을 원망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문제집은 내가 진짜 완벽하게 푸는데 출제자가 누군지 예, 실전에서 잘 못 봤다 할 때는 예, 오버피팅. 그래서 우리는 저 스윗 스팟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최저점을 예,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